점심 먹고. 네, 터지겠다 진짜. 도파민 터지네요. 네. 자, 시작합시다. 자, 2차 방식 딱히 개념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라고 하기 전에 간단한 것만 좀 정리해요. 좀 기본에 충실 좀 할게요. 잠깐 동안. 알겠죠? 자,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의 정의를 하면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는 0이죠. 맞습니까? 앞에 봐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최고치 함수에서는 뭐가 되면 안 돼?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정의할 때 A랑 B랑 C는 실수인체에서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이게 하나의 정의입니다. 지금 여러분 책에도 똑같이 나와있을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맞죠? 책 몇 쪽이죠? 130쪽이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를 구하고 뭐를 구해? 판별식을 구하고 이것저것 지랄하잖아. 그치? 맞니? 근데 중요한 건 판별식입니다. 우리가 판별식에는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맞아요?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두 번째, 판별식은 몇일 때? 0일 때.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맞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 아, 실근이 두 개 있구나. 얘는 중근이 하나 있구나. 근데 이때 실근이죠. 이때도 실근이죠. 이래니? 자, 그럼 마지막에도 근이 두 개는 있어.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무조건 무슨 근이라는 거야? 허근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이고 그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2차 방정식에 이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요. 이 판별식의 체계가 무너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말로 해라고 하는 건 허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루트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수라는 개수의 조건이 없게 되면요. 판별식에 상관없이 우리가 허근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중근이 허근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i의 제곱은 0. 이렇게도 우리가 방정식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실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ix 그 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럼 세 가지의 개수가 중간에 뭐가 생겨? 허수가 생기잖아.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판별식 했을 때 얘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동현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은 사실 방정식 부분에서 내가 추가로 더 설명할 건 없어. 문제 풀면서 다양한 건 더 할게. 알겠지?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 ABC가 실수인 조건. 이거 조금 기억하자라는 거야. 괜찮아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번외편으로. 자, 우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 자, 내가 소정이한테 살짝 물어볼게. 우리 수석 출신 에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만약에 3-i라고 하면 나머지 해는 뭐가 돼? 그치, 이게 이제 실수라는 거야. 우리 무조건 켤레근 써도 돼? 아니죠. 우리가 허수를 켤레근을 쓸 때 조건이 뭐야? 동현아, ABC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자, 예를 들면 해가 하나 존재해요. 3 플러스 루트 2야. 우리가 이거 켤레근 쓰고 싶어. 3-2라고 루트 2라고 했을 때, 자, ABC가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맞아? 이런 것처럼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럼 만약에 ABC가 그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해가 주어졌다?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대입하셔야 돼요. 맞아요? 물론 너네 마음속엔 이건 켤레근 엄청 하고 싶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그거는 ABC라는 조건의 개수가 나와 있어야 쓰는 거야. 그게 없으면 뭐 해야 돼? 그냥 1차원적으로 대입하셔서 우린 뭐 해야 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활용해야 돼. 왜? 허수를 대입하는 순간 복소수가 성립할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너네 어려워하는 거 아닌 거 알아. 근데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켤레근 안 배우지 않았잖아. 근데 혹시 배웠잖아. 다 할 줄 알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는 섬세하게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너네가 전체적으로 조금 봤을 때 나는 사실 내가 굳이 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방정식 부분은. 알겠지? 뭐 함수나 가야 조금 제가 뭐 그래프를 가지고 놀던가 이런 걸 할 텐데 방정식은 단순하게 해를 구하는 거니까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134쪽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따위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해 너네가? 이거 못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본 문제 하지 마시고요. 유형 1번도 그냥 싹 다 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방정식에 해 구할 거 많잖아. 그치? 맞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자, 그럼 608번부터 그냥 바로 좀 볼 건데. 자,
자, 608번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의 x제곱.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치? 자, 그럼 지우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기억나? 이거 어떻게 풀었던지 기억나? 혜연아, 이거 어떻게 풀 거니? 어?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야? 왜 자신감이 약해? 떨어졌어. 얘들아, 보통 우리 이거 교재 유형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각 함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우리 최소참 계수를 좀 간단한 정수로 바꾸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 알죠? 그쵸? 애초에 인수분해가 되는 꼴에서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해 공식 쓰는 거 아닌 이상 사실상 인수분해가 그대로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바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1 쪼개고요. 어떻게 쪼개면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쪼개면 무조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무조건 이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유리수가 될 수 있도록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정리해라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두 번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한 번에서 쪼개서 보면 될 거 아니야. 괜찮니?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2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동현아, 우리 x값 구했니? x값 구했죠? 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두 번째는 1. 얘 무슨 하면 해주면 돼? 유리하면 해주면 되겠죠. 사실, 그치? 당연히 할 줄 아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언급할 건 언급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던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바로 쪼개라고 해요. 알겠지? 그 연습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 그냥 그 근해 공식을 쓸게요. 자, 봐봐. 근해 공식 쓰게 되면 루트 안에 루트 생기죠. 그쵸? 이게 이중분호라고 하는 건데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괜히 썼다가 감점당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결국은 뭐 이런 거죠. 뭐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꼴이다. 그럼 실제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1 더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얘를 1이라고 하는 거를 루트 3의 제곱하고 루트 2의 제곱으로 쪼개게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이게 실제로 이중분호가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는 개념 원리에도 있었어,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이중분호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서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풀진 않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11번 보겠습니다. 611번. 자, 지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자, 그 다음에 자, 플러스 루트 2는 0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근이 뭐라고 돼 있어? 자,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소정아 나머지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2 맞죠? 근데 그걸 조심하라고, 그치?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상수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냥 상수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함부로 플래그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아까 허수 대입한 것처럼 뭐 해야 돼? 무리수 대입해야겠죠. 아니?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a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0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허수를 대입했을 때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구별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썼잖아. 그치? 선생님 얘는 루트인데 어떻게 해요? 쫄지 마세요. 루트 2로 묶으시면 됩니다. 루트 2의 개수랑 루트 2가 아닌 녀석들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시간 얘가 뭐가 돼야 돼? 0.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우리가 A값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계산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만 조금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뻔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614번 보겠습니다. 614번. 네, 그 페이지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동그라미 2번.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동그라미 1번. 자, 얘들아, 어떤 문제의 조건이 특정 조건과 항등식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이 더 후발주자입니다. 알겠죠? 대입을 하고 판별식을 하고 근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항등식 조건을 사용해야 돼. 알겠지? 이것만 조금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18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방정식의 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가 지구한테 물어볼게. 지우야, 이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대값 마이너스는 0이죠, 그쵸? 이거 너라면 어떻게 풀 거야? x가 0보다 큰 거. 맞아요. 그게 정석이고요. 저는 그 풀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알겠죠? 절대값의 정의라는 게 결국은 양수인 부분하고 음수인 부분하고 정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방정식이 절대값이 없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우리 풀이가 되게 가벼워지죠. 그쵸? 많이?
자, 그러면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돼 있어? 2하고 절대값 x하고 플러스 r 마이너스 2는 0 뭐 이렇게 돼 있나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성질은 뭐냐면 절대값 x하고요 그냥 x를 각각 제곱하게 되면 서로 똑같잖아, 그치? 맞니?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정의해도 상관은 없지. 맞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버리자. 그냥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를 t라고 치환해버리자. 근데 치환했을 때 생기는 이 t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동현아 조금 빨라? 방정식이니까 이 정도 속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t제곱에 마이너스 2t 뭐가 돼? 마이너스 2는 0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냥 그렇죠? 자, 그럼 어쩔 수 없다. 시원아, 얘는 무슨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은 조금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근해 공식 쓰게 되면 짝수 공식으로 가보자. 소정아, 부모는 1 맞을까? 분자 1 맞을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동현이가 조금 부어줄까?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시원아, 그 중에 음수는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찾는 절대값 x, 즉 t는 뭐가 돼야 돼? 1 플러스 루트 3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값은 혜연아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하나. 맞죠? 자, 그러면 617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랑 구분하는 게 맞죠? 그치, 지우야?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 지금 봐봐. 617번이, 얘는 안 힘들겠다. x제곱의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으면 치환해서 가능은 한데 근데 얘 옆에 또 x가 있으니까 사실상 좀 힘들겠네요, 그쵸? 그러면 혜연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구별하는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좀 직접 판단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22번 어렵진 않아요, 그쵸? 622번에서 조금 봐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2개 있다, 맞지 시연아? 그리고 이거 기억해야죠. 우리가 루트를 기준으로 제곱근 정리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절대값 정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1이라고 돼 있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x라는 거 하나 있고 절대값 x-1이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치? 그럼 혜연아, 이럴 때 우리 x의 범위 몇 개로 쪼개야 돼? 총 3개로 쪼개야 되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x가 0보다 작고, 자, 두 번째는 동현아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세 번째는 이 형은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개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나중에 너네가 지금 이렇게는 솔직히 풀지 않았으면 좋겠긴 해요. 근데 잠깐 봐볼까? 622번 보면요. 자, 절대값 x 제곱 그리고 얘 절대값 x라고 해도 돼? 다 같이 봐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내가 절대값 바꿨으니까 절대값 x-1에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죠. 맞아요? 지우야, 질문해도 돼? 너 이게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림. 그래프 말하는 거야?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얘를 항상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2차 함수의 직선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알겠니? 몇 컴마면? 1,4 무슨 볼록?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정확히 말하면 아래로 뾰족이죠. 맞니?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의 좌표잖아. 그치? 맞니? 그럼 여기서 방정식의 해라는 건 뭐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랑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의 교점의 관계잖아. 그치? 맞니? 시연아, 꼭지점 몇 컴마 몇이라고? 1,3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끝나잖아. 그치? 맞아?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원래는 x제곱 더하기 x라는 그래프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부터 그리자. 교점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하고 뭐야? 0이죠. 그쵸? 맞아? 자, 이렇게 됐을 거야. 자, 근데 봐봐. x에다가 절대값 했다는 건 다시 x에다가 절대값 했다는 건 정의역을 다 양수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맞니? 뭐 각자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반 우리 둘은 어떻게 배웠냐면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뒤집으라고 했죠. 맞니?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가 뭐야? 아래로 볼록해서 여기만 해당되잖아. 그치? 맞아? 이거를 무슨 쭉 대칭해? y축 대칭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이거 그린 거지. 이해되니? 얘는 뭐라고?
x축의 양의 방향 그래프를 y축 대칭을 하고요.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찾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 아니야? 맞아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교점이 안 생기는 거네, 그치? 잠깐만, 1 한번 대입해볼까, 그래도? 얘 1 대입하면 몇이야? 1 대입하면 2네. 아, 여기네요, 그쵸? 그럼 실제로 그럼 이렇게 되겠다.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봐봐, 소정아. 얘는 원래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2차 함수죠, 그쵸? 그럼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는 누구랑 만날 때? 기울기가 1인 직선 x 플러스 2하고 만났을 때. 이게 첫 번째 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야? 자, 두 번째는 얘가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갔을 때 x제곱 빼기 x 요거죠, 그쵸?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 둘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한눈에 그래프 그릴 거 아니면 이렇게 푸는 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너네가 그냥 절대값 그래프 나 잘 그리고 이거 혜윤이가 바로 보자마자 V자 V자 이렇게 그려서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야. 이해됐니? 근데 너네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못 떠올라. 일단 쪼개자. 이 생각 들잖아. 그치? 근데 일단은 쪼개세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관계 판단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볼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그렸다는 거 자체가 이 범위를 포함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혜윤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교점이 양수 음수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답이 되는 거야. 맞니? 난 이걸 좀 추천하긴 한다. 개인적으로. 알겠지? 그럼 동현아, 첫 번째 우리 여기서 교점 찾았을 때는 얘가 1보다 커야겠죠. 그치? 소정아, 두 번째에서 교점 찾았을 때는 x가 1보다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나이스는 하다. 결국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결국 어디로 통일한다? 함수로 통일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625번에 별표 2개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우리 도래열고 기출 풀었을 때 5번 문제에서 낚시 잘 당했잖아, 그치? 그 문제잖아, 그쵸?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네 선배들에서 잘 낚인 게 뭐냐면 이거를 5번으로 냈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뭐 16번 정도 냈으면 애들이 조금 더 어려울 테니까 신경 썼을 거야. 해찬이 6시 반인 줄 알았구나? 네, 앉으세요. 들어와. 6시라고요, 6시. 이거 내 건데. 해찬이 못 오셔서 제가 비켜드려야죠. 맞아요. 내가 지금 625번하고 626번 같은 거를 조금 별표치라고 하고 싶은 이유는 판별식을 하고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에 따라서 원하는 정수의 개수가 바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 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최고점에서 항상 조심하자. 근데 지금 봐봐. 625번, 656번, 626번, 629번까지 너무 문제가 불성실한 게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이 문제가 좀 더 고민하게 만들려면 2차 방정식하고 2차식을 다항식을 섞어서 내야겠죠. 뭐 예를 들면 625번은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만 밑에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던가. 그쵸? 그럼 얘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참 개수가 0이 될 수 없다는 걸 다 인지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순간 혜윤아 최고참 개수가 0이 되는 조건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이거는 좀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을 쓰자 늘. 알겠지? 시간이 틀렸잖아. 맡겨요. 그러니까 절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툭 찔러주면 아 맞다 욕하면서 하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볼까요? 603. 저 이거 안 풀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판별식으로. 자, 중근 가질 때 잠깐 볼까요? 자, 63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이라고 돼 있네. 왜 레벨 3일까, 시원아, 그치? 맞잖아, 솔직히. 레벨 3 정도야, 이게? 중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이 될 거야, 맞지? 그럼 K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최고참 개수가 0이 돼야 되잖아.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2 또는 마이너스 2가 소거 되겠죠, 답중에, 그치? 이거 왜 나온 거야? 자, 그럼 몇 개 빼자, 얘들아. 623번, 624번 빼세요. 627번. 623, 47. 623, 47. 판별식만 하면 되잖아. 우리 최고참 개수가 0이 아닐 때만 조심하자고. 알겠지? 도현이 괜찮아?
빼라고요. 못 들었어요 다시. 623, 47 623, 47 자 그 다음에 139쪽에 633번 빼고요. 633번 630번 더 빼자. 방정식 2개 가지고 하는 건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빼 그냥 다 빼. 636, 7 636, 7 나머지 그냥 판별식 쓰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신선한 게 638번인데 뭐 일반 교재도 다 있는 거죠. 그쵸?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638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뭐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바로 쓰도록 할게요. 1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 돼야 돼. 시연아, 그럼 A는 몇이 돼야 돼? 3 되면 될까?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a제곱 x 마이너스 5x 플러스 a 플러스 1이 근에 대한 설명. 뭐야 이거? 뭐야? 이딴 게 다 있어. 자, 25 마이너스 4a에 a 플러스 1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거잖아.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치? 네, 나머지는 그냥 예의상 한 번은 풀어보자. 괜찮니? 예의상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뭐 이제 대표적인 게 644번이죠. 644번. 얘들아, 문제 두 번째 줄만 다 봐봐. 그 페이지. 자, 뭐라고 돼 있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A 값에 관계없이 중근,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마지막에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이거 뭐야? 항등식과 판별식 쓰라는 거잖아. 그치?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모든 문제를 풀 때 항등식 조건은 가장 뒤에요. 알겠죠? 그럼 무조건 판별식하고 뭐 하라는 거야? 항등식 조건 활용하라는 거죠. 맞아, 시원아? 나 이거 언급 안 할게. 그 대신 문제 몇 개 뺄게요. 42, 43 빼세요. 나 생각보다 많이 빼고 있어, 얘들아. 알겠죠? 왜냐면 나 이거 유형을 좀 빨리 치려고 하니까 연습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풉시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심화 유형 9번 보도록 할게요. 심화 유형 9번. 이러다가 오늘 2차 방식 끝내는 거 아니야? 기분 좋아라. 너 왜 부정적이야, 현아? 네? 내가 뭐 말만 하면 아니 이런 적이 없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번 볼 거냐면은 651번 보자. 네, 풀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주어진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보니까 나눗셈 했을 때 빼기가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럼 누구만 음수? 그치,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영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풀진 않을 거고 풀 건데 내가 기억하고 디귿만 언급할 테니까 니은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하자고. 시간이 괜찮아?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자. 653번 보게 되면요. 자, 방정식은 각각 나와 있고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두 녀석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판별식을 각각 써볼게요.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잘못 썼니? 맞죠? 판별식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양수 음수가 되거나 음수 양수가 되거나, 그치? 괜찮습니까? 근데 이러면 뭐라고 돼 있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 얘들아, 당연히 A하고 B가 다 0일 때는 중근이니까 넘어가자. 알겠지? 자, 그리고 양수, 음수, 음수, 양수 해보자. 봐봐. 음수를 대입하고 양수를 대입하게 되면 얘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쵸? 몰라요. 근데 음수 대입하고 양수 대입하고 음수 대입하면 어차피 0보다 크죠. 맞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맞아요? 지금 괜찮아? 오케이. 그럼 기억 통과? 넘어가자. 자, 니은 비슷한 문제니까 제가 안 할게요. 알겠죠? 디귿만 조금 보자. 자, 디귿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A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A 플러스 B가 더 크거나 같고 이 새끼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자, 근데 이 녀석 중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진다?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적어도 하나의 허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허근 되거나 허근 실근 허근, 그치? 실근 안 되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는 들어가니까 그냥 이것도 상관없죠.
그럼 이거 만족하려면 A, B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럼 여기다가 0 싹 다 대입하면 둘 다 중분 아니야? 그럼 발레 아니야 그게? 맞잖아. 둘 중에 하나는 허근 나와야 되잖아. 0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을 만족했기 때문에 허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싹 다 대입했을 때 둘 다 중분이죠, 그쵸? 근데 혜연아, 중분은 뭐야? 실근이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네. 그러니까 발레가 생기네요. 그쵸? 디귿이죠, 이거 죄송해요. 디귿이죠. 자, 그럼 디귿 틀렸으니까 니은만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서 만족하는 문장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 괜찮을까? 네, 뭐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143쪽으로 넘어가세요. 143쪽. 지겹다, 그치? 중근이죠. 빼자. 654번 빼고요. 657번 빼세요. 3단계 뺄게요. 나머지는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659번도 뭐 교육청 어쩌고저쩌고 돼있지만 결국은 좌변을 기준으로 시연아 완전 제곱식이죠, 그쵸? 그치?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로. 그치 시연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히려 653번 같은 게 더 좋아요. 이런 게 더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치? 자, 넘어가고 삼각형 모양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모양. 자, 앞에 잠깐 볼까요? 너네들이 삼각형 모양 판단했을 때 사실은 다 알아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조건 모르진 않을 거야, 그치? 시간이 괜찮을까? 자,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하자고. 자, A는 B가 있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자, 여기 이제 이거죠. 여기에 또는이 들어갈 때랑 그리고가 들어갈 때랑 차이점 잘 아셔야겠죠. 그쵸? 요것만 신경 쓰자고, 알겠지? 자, 얘들아, 또는이 들어가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도 될 수 있고 직각 삼각형도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합집합이니까 직각 이등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될 수 있는 조건이야, 세 가지가. 그치? 자, 근데 그리고라는 건 뭐야?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 교집합이잖아요. 그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조건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만 구분 잘하자고.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편별식 때려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나마 거지 같은 게 뭐 있나 볼까요? 664번 하나 합시다. 3단계니까. 자, 664번 보게 되면요. 자, x제곱에 자 더하기 2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더하기 3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를 세변으로 하는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거 판별식 쓰게 되면 결국 뭐니? 이거 짝수공식 쓰게 되면 이거 아니야? 요거죠, 그쵸? 맞나요? 아닌가? 마이너스 AC. 이거구나. 그치? 그럼 얘 뭐 돼? 곱셈공식 변형으로 제곱식 만들잖아요. 그치? 시연아, 제곱 0이 돼야 되니까 는이 되겠죠. 그쵸? A, B, C가 서로 어때? 같겠지. 정삼각형 되겠죠, 그냥. 뭐 보통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정삼각형 됐을 때 넓이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죠, 사실은. 그치? 자, 그럼 소정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 둘, 셋. 4분의 루트 3 A제곱 높이는? 2분의 루트 3 좋습니다. 그러면 정삼각부는 넘어갈게요. 네. 장난이고요. 옛날에는 그것도 다 외우게 했어. 뭐 12분의 어쩌고 막 되잖아. 나도 지금은 까먹었는데 요새는 그거죠. 삼각형 무게중심 구한다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몇 단계 볼 거냐면요. 얘들아, 유형 12번에서는 결국은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랑 뭘 활용하겠다? 알파라는 해를 대입해서 생기는 다항식으로 우리가 식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차수를 낮추는 작업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했던 거야? 복소수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치? 자, 3단계만 조금 보도록 할까요? 3단계만. 자, 여기서 669번 조금 보면 좋은데. 자, 기존의 트랍은 좀 다르네. x 몇 제곱이라고 돼 있어? 자,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라고만 돼 있나? 그냥 알파라고만 돼 있네.
그럼 우리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하면 0이네. 그치? 이건 좀 특이하다. 그쵸? 인수분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1하고 얘가 알파 플러스 2. 자, 그리고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거 통분하는 거 바보. 그치? 통분하는 거 바보. 통분한다고 해도 개수가 이렇게 따라갈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리함수 배우셨죠. 그쵸?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얘를 가분수라고 해. 나는 가분수. 가분수. 이걸 대분수로 고치는 작업을 하자. 자, 그러면 1 생기고요. 알파 플러스 1분의 1 생기고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냐? 1이 되나?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나? 빼 1이죠. 되나요? 뭐 그 다음에 통분하시는 게 좀 그나마 낫겠죠. 그쵸? 어차피 분모 전개하게 되면 요거 들어가 있겠지. 그치? 거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살짝 특이해서 그냥 해봤고요. 벌써 용 14번이다. 야호! 야호! 좋습니다. 675번의 별표 3개. 675번의 별표 3개. 자, 이거 내가 왜 3개 했을까? 고민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얘들아, 근이 두 개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대입하거나 분각계수의 관계 쓸 거밖에 없죠. 그쵸? 그럼 첫 번째, 두근의 합이 몇이야? 5. 두근의 곱이 몇이야? 1, 뭐 이렇게 되죠.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할 텐데, 전개를 하게 되면 시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루트 알파 베타. 내가 이거의 별표를 3개 치라고 한 이유가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랬으면 레벨 3였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너네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 할 때 조금 이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을까? 루트끼리 곱했을 때 뭔가 조심해야 될 거 있지 않아? 음수의 제곱근이 성립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안 틀려요, 여러분. 그냥 계산하면 돼요. 봐봐. 지금 얘 봤을 때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니까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양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고요. 얘가 1이야. 눈치채셨죠? 했잖아.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가 둘 다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완전 제곱식 할 때 조심할 게 많다는 거지. 그치? 많이? 봐봐.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 해보자. 뭐가 돼? 알파가 나와. 근데 음수로 나와서는 돼, 안 돼? 양수로 나와야겠죠.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루트 베타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면 얘 음수로 빠져나가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잘 봐. 마이너스 2 루트 뭐 할 거야? 알파 베타 할 건데 애초에 알파 베타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야. 해찬이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죠? 얘는 왜? 알파 베타가 당연히 양수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결국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조심스러운 거야? 실제로 두 분의 합을 했을 때 이 새끼가 됐을 때 부호가 둘 다 음수가 됐을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만 생각해. 얘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틀린 케이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중에 알게 되면 안 틀려요. 근데 처음 풀 때는 한 번은 꼭 실수하거든요. 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해찬이 괜찮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너 조심해야 돼. 이 형이 집중하고. 그리고 혜윤아, 나머지 71번부터 좀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쵸? 나머지는 그냥 사실 근각에서의 관계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해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675번이 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이거를 변형했을 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언급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76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얘들아, 항상 절대값이 상수함이랑 같다라고 하면 양수함수를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는 게 정석이죠. 그쵸? 그쵸? 이거 뭐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쪼개진 않잖아. 그치? 물론 우리는 할 수 있죠.
물론 우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0하고 6이라고 해놓고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6보다 클 때랑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수음수다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지만 굳이 그치? 왜? 우리가 문제에선 여기 절대값이 그냥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 7 해놓고 그냥 푸는 게 제일 편하죠 그쵸?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뭐 각각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근각의 관계 하는 거죠 시험에 그치? 넘어갑시다. 자 77번, 8번, 9번, 80번, 그 다음 81번 시연아 다 어때? 평범하죠 그쵸? 그래도 한 두 개 뺄까? 77번 빼시고요 77번 뭐 78 두 개는 빼자 알겠죠? 왜냐면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은 그냥 너네가 하는 걸로 하고 시연아 그럼 82번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신선하다 좀 그나마 신선하네 자 682번 보게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이라고 돼 있고요 근각의 세관계 바로 가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라는 거는 1 이렇게 될 거야 동일이 됐니? 오케이 자 두 번째도 미안한데 아니다 그냥 써놓고 시작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 자 이 녀석은 뭐라고 돼 있어? 해가 뭐라고 돼 있니? pq 땡큐 자 p 더하기 q가 2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q가 몇이 되겠어? 그냥 바로 3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영아 정신 차려 팔 떼고 똑바로 허리 펴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식이 조금 난해한 건 사실이죠 그치? 왜냐면 한 방정식에 두 해가 엮여있지 않아요 그쵸? 다 엉켜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써보면은 자 p 더하기 알파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 더하기 베타 자 그 다음에 자 q 더하기 알파에다가 q 더하기 베타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뭘 못하잖아 그치? 맞아요? 전개를 그냥 해볼게요. 전개하게 되면 P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P 더하기 뭐가 돼요? 알파 베타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Q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Q 더하기 뭐야?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되죠. 눈치채실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더 안 할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곱해도 결국은 요런 꼴의 형태가 나오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곱하게 되면 PQ 합 PQ 곱의 형태로 나오겠죠. 저 더 안 할게요. 알겠죠? 괜찮아 괜찮아? 동영이 괜찮을까? 네 넘어갑시다. 자 그럼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네요.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심금을 울리는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자 6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근각의 세관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도 마찬가지고 뭐 디귿도 크게 다를 건 없겠죠. 맞죠? 제가 굳이 안 합니다. 그 대신 하나 뺄까요? 네, 685번 뺍시다. 제가 보너스로 하나 빼드릴게요. 자, 신발 샀다까요? 네. 남은 1시간 동안 끝내면 되겠네요. 그쵸? 네. 아유, 젊어서 그래. 선생님은 추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8x 그 다음 더하기 a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바로 구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가 되겠죠. 자, 근데 a의 정체 모릅니다.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몰라요. 그쵸? 근데 그 상태에서 나와 있는 게 뭐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10이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이거 절대값은 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양변 제곱해서 보자고, 소정아. 알겠죠? 자, 그럼 제곱하기 되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자, 더하기 2의 절대값 알파 베타. 이건 어쩔 수 없죠? 요거에 100이 되겠죠, 그치? 자, 시연아 바로 계산하자. 자, 그럼 88에 64 마이너스 2a 맞니? 더하기 2 절대값 a 맞아, 시연아? 실업증이니? 실업증이야. 왜 대답을 못해? 자, 그럼 마이너스 그냥 a 절대값 a 얘 계산하면 시연아 몇이야? 빨리 계산해줘. 0. 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18 맞아? 그 A 몇이야? 마이너스 9죠, 그쵸? 끝났어. 자, 마이너스 9 됐을 때 뭐하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곱한 거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개하면 되죠, 그쵸? 마무리 제가 안 합니다. 넘어가고요. 뭐 이제 693번 빼버리자. 1단계짜리 빼버리시고 687번, 688번 빼세요. 여러분이 그냥 하세요. 얘들아, 그 근각외세 관계할 때 얘들아 잠깐만. 그 근각외세 관계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도 나와 있긴 하잖아. 그거 굳이 외우지 말자 우리 그냥. 쌤 어때요? 87, 88, 87, 88. 체크했어? 네. 오케이. 더 없어 새끼야. 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1단계만 빼면 되지. 자, 696번 보자. 자, 696번 보게 되면 자, x제곱에 더하기 2ax 자,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알파 베타 바로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a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b라고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을 때 자, 만족하는 밑줄 치자. 두 자연수 AB라고 돼 있네. 두 자연수 AB.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 조금 변형을 해볼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죠. 내가 이거 둘이 똑같은 거라고 했었지, 그치? 맞니?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사실 이게 최선 아닐까? 그치? 자, 그럼 시현이가 조금 도와줘라. 시현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네, 그치? 플러스 잘못했어? 저 알파 베타 마이너스 B 아니? 이거? 맨 위에 노란색. 노란색? 네, 흰색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혜연아, 바로바로 얘기하자. 네. 적당히 하자. 나도 되게 서운하네. 그죠? 혜찬아, 알고 있었잖아. 너 알면서 말 안 하더라, 진짜 너. 자, 볼게요. 여기만 대입하면 플러스인가요? 그냥 도현아? 여기? 그쵸? 마이너스 B 대입하니까. 그치? 그럼 뭐 얘가 뭐보다? 12보다 작은 거죠, 결국. 그럼 결국은 루트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죠, 시원아, 그치?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누구보다 36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왜 B제곱? 알아서 고쳐! 이 새끼들이 그냥. 내가 뭐 잘못할 수도 있지? 아까 수업 잘해놓고 이상한 짓 하고 있네.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쵸? 뭐부터 대입해야 돼? A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 게 가장 정석이죠, 그쵸? 넘어갑시다. 자, 우리 18번까지 하기로 했죠, 우리? 네? 17번까지 알았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유형 16번. 뭐, 사실 이게 심화 유형이라고 돼 있지만 절대 심화가 아닌 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2단계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뺄 거 빼자. 뺄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는 하세요. 자, 17번 보도록 할 때, 706번 별표 하나만. 이거 하나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706번. 제목 써주자. 역수의 방정식 써주세요. 자, 쓸 사람은 쓰시고, 그냥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세요. 자, 이 녀석의 해가 알파, 이제 베타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거잖아. 얘 근각외세 관계를 통해서 이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만족하는 게 ABC 순서가 바뀐 2차 방정식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요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 N차 방정식에선 다 가능해요. 알겠죠? 3차에도 가능합니다.
자, 시연아, 그럼 3차면 감마분의 1이죠, 그쵸? 그럼 A, B, C, D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역세 방정식은 뭐가 돼? D, C, B, A 이런 걸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거 안 된다? 뭐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이런 꼴의 역세는 안 돼. 알겠지? 그냥 진짜로 역수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그냥 좀 한정적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조금 쓸모는 있어요. 해찬이 괜찮아?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나와 있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다. 이거 역수의 방정식 하게 되면 시연아 b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맞니? 네. 근데 이 녀석이 누가 된대? 이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가 다 몇이야? 1이죠, 그냥,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면 편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태연아 뭐 해야 돼, 그냥 이거. 근각계수하게 다 직접 해야 되죠, 그쵸? 그런 문제다. 근데 가끔 잘 써먹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707번이나 708번은 좀 어쩔 수 없네요. 두 군데 합하고 직접 찾아가지고 다 관계식 찾아야겠죠. 지우 괜찮아?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시연아 711번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치? 그래요? 그럼 우리 시험 할 줄 알지, 그런 거, 그치? 말대답 하지 말고. 좋습니다. 자, 그럼 71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할게. 같이 할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